빙판과 배구 코트를 누비며 세계 정상에 오른 두 여자가요 만났습니다. 불멸의 기록을 쌓았던 김연아, 김연경 선수 이야기인데요. 두 사람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? 12년이 벌써 은퇴한 지가 됐더라고. 네, 제가 2014년 소치 올림픽을 이후로 이제 은퇴를 해서 벌써 10년이 훌쩍 얼마 안 되셨잖아요, 은퇴하신 지. 저는 이제 몇 개월 됐어요. 저는 새내기예요. 은퇴 새내기. 좀 배워야 돼. 나 뭐 해야 돼? 지금 피겨를 시작을 안 할 것 같고요.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. 안 좋았던 환경에서도 우리가 최고를 찍었기 때문에 못하러 지금 다시 해. 잠시 그래픽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보면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. 모두가 거의 꿈에서나 그리던 만남이었는데 김연경 선수조차 실제 만날 줄 몰랐다면서 깜짝 놀랐어요. 네,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요,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를 넘어서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올렸던 두 사람이죠.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둘 다 은퇴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얼마 전 이 DM,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김연아 씨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여기에 응했다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김연아 씨 네. 입장에서는 최근에 미디어 노출이 적죠. 어릴 때부터 워낙 노출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됐었는데 적어도 김연경 씨의 연락에는 응하고 싶었다는 거죠.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사실 인연은 별로 없다고 해요. 학연, 지연 이런 말이 있는데 두 사람은 김연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. 김연아, 김연경. 예, 그런 농담이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각각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촌에서도 만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. 하지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죠.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동병상련이 있었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운 겁니다. 또 하계와 동계라서 다르고 또 하지만 김연경과 김연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김연경 선수조차 깜짝 놀랄 만큼 역대급 만남이었던 건데요. 이 김연경 선수가 놀란 부분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김연아 선수의 조금 소탈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사람을 얘기할 때는 더욱더 편해 보였다고 합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결혼도 하셨잖아요. 네. 잘 지내시는 거예요? 네, 무탈하게 살고 있습니다. 우리님이 연하님이한테 잘 보이는 법이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거슬리게 안 하기, 예쁜 말 하기라고 이제 그걸 공감하기라고. 네. 근데 그 거슬리지 안 하기가 참 마음이 좀 짠하다고 해야 될까? 그런 사람 아닙니다. 누가 보면 무슨 엄청 막 잡돌이 하는 줄 알겠다고. 근데 이해가 가. 그분은 불만이 없으시더라고요. 저는 아, 가끔 진짜? 불만이 있는데. 아무리 뭐 세계를 쥐락펴락한 피겨 여왕도 결혼 생활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 김연아 선수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몰랐던 그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요.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. 사실 선수들이 뭐 예. 집단 생활하거나 아니면 미혼일 때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. 왜냐? 선수들은 언제나 늘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규칙에 맞는 생활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살 때 못 느꼈는데 고우림 씨하고 결혼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정리가 안 되면 해야 할 것 같은 강박 아닌 강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. 이 말은 네. 고우림 씨가 뭐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그게 눈에 좀 거슬린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다만 남편인 고우림 씨가 워낙 여유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 본인도 느긋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좀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. 예를 들면 고우림 씨가 김연아 씨에게 잘 보이는 법에 대해서 거슬리지 않기, 예쁜 말하기, 공감하기라고 했는데 네. 자, 두 번째 예쁜 말하기. 딱 들어오자마자 밥 줘. 애들은 뭐 이런 꽁트가 네. 있지 않습니까? 아마 그런 걸 비유한 것 같고요. 공감하기라는 것은 아마 부부간의 대화에서 불화가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이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것부터인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말한 것 같습니다. 다만 김연경 씨가 거슬리지 않기가 마음이 짠하다라고 말하니까 김연아 씨가 나 그런 사람 아니고 잡돌이 하는 줄 알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또 넘어가기도 했고요. 남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. 예를 들면 뭐 빨래라던가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고우림 씨가 이런 걸 빨리 캐치해서 잘 맞춰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우림 씨의 팬도 상당히 많거든요.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우림 씨가 여왕님이랑 결혼했지만 행복하게 사는구나라고 하실 거고 김연아 씨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결혼 소식 알려줬을 때 난리가 났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우림 씨가 잘 맞춰준다고 하니까 또 흐뭇한 미소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김효준 프로가 사실 원래 정리 가지고도 많이 싸우잖아요. 결혼하면.
그렇죠. 뭐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죠.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는 이제 생활로 돌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연애할 때와는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김연아 선수는 아마 가정 생활도 똑부러지게 잘 해내지 않을까. 그리고 그 남편 고우림 씨도 뭐 밖에서 인기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. 두 분이 그리고 굉장히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? 결혼 그런 것 생활 같아요. 누구보다 예. 현명하게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. 근데 고우림 씨가 이제 여유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춰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고우림 씨 같은 경우도 결혼 생활에 신혼 같다 이런 소회를 남겼어요. 그렇습니다. 이제 고우림 씨가 예. 이 결혼을 하고 나서 군대를 입대를 했던 케이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신혼생활을 가졌고 바로 입대를 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혼생활을 제대로 좀 즐기기도 좀 부족했던 시간이다. 그렇군요. 아마 네.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 결혼하고 나서 3년 차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신혼생활이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. 네.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서로가 이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뭐 테토남, 테토녀, 애견남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김연아 씨에 대해서 테토녀의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오.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은 고우림 씨가? 그렇죠. 네. 이제 본인은 이제 김연아 씨 맞춰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애견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. 아까 이제 뭐 거슬리지 않기 이런 말을 하는 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김연아 씨한테 조금 맞춰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김연아 씨가 이 방송 보면 좀 억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. 어쨌든 두 분이 그렇게 이제 잘 사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군대 생활을 했을 때 면회로 오면 이제 면회자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때 이제 김연아 씨 이름이 딱 면회자의 이름에 올라가니까 부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정도라고 하거든요. 그랬군요. 이 남성들이 네. 군대 생활을 할 때 좀 편하게 되는 게 오히려 주변에 이런 인맥으로도 좀 편해지는 게 있는데 네. 김연아 씨가 아내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편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는 에피소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자, 물론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또 결혼 생활 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. 특히 스포츠 얘기를 할 때는요. 더더욱 또 솔직한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의 라이벌이었죠. 아사다마오 선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. 아사다마오 선수랑은 친해요? 친하다고 하긴 뭐한 거고 엄청 막 집요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그러니까. 왜 막 하나하나 비교하고 또 그 선수랑 뭐 나이도 비슷하고 막키 체형도 뭐 비슷하고 하니까 또 한일전에 또 우리나라 또 예민하시니까 너무 또 막 일본 한국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질 시간도 없었지만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더 친해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. 자, 워낙 이제 뜨거운 경쟁을 붙다 보니까 친해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소회를 털어놓은 건데 김은수 프로가 지금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? 두 사람 간의 그 라이벌이요. 그리고 워낙 뭐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네. 할까요? 굉장한 관심을 모았고 또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 선수 아니었습니까? 일종의 한일전에서는 누구라도 다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죠. 그런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아사다마오 선수는 은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데도 보면은 네. 그 아사다마오 선수는 트리플 악셀을 본인의 주종목으로 해서 고점을 얻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 그 다음 순서로 나가는 김연아 선수가 씩하는 미소를 짓는 장면 그런 맞아요. 것들이 많이 예. 화제가 됐었거든요. 일종의 김연아 선수는 그 멘탈갑, 정신력에서는 정말 수훈갑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걸로 보이고요. 두 사람이 나이도 비슷하고 체형 뭐 모든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특히 일본 언론들에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네.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팀플레이가 아닌 개인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모양입니다. 하지만 어렸을 때 뭐 10대 때부터 함께 그 은반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훈련하고 또 경기에도 나가고 했던 것은 본인들이 추후에도 정말 우리는 라이벌이었지만 멋지게 경쟁했다라는 기억을 오래도록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또 큰 귀감이 되고 있는 두 여자의 만남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.